도토스가 저 같잖아요. 네. 네, 오너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브랜드에 담겨 있어야지 매력이 느낍니다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커이트입니다. 로스터를 위한 로스팅 이야기 로스터 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영앤도터스라는 곳에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요. 대표님과 로스터분을 모시고 로스팅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영앤도터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기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앤도터스 로스터 노현승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꽉 찬 분위기를 위해서 이렇게 로스터분과 또 대표님을 모시게 됐고요. 오늘 영앤도터스만의 로스팅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앤도터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영앤도터스는 2020년도에 서울 마포 공덕에서 오픈한 스페셜티 커피 로스터리고요. 커피 한 잔이 세상을 구한다 라는 이제 귀여운 슬로건으로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건 또 이제 로스팅도 직접 하고 계시다 보니까 예. 약간 로스터란 무엇이고 로스터로서 가지고 계신 약간 가치관 같은 게 궁금합니다. 저희는 커피 그리고 로스팅, 바리스타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로스터로서의 하는 역할은 음악에 비유하고 싶어요. 음악으로 치면 이제 작곡, 곡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바리스타라는 가수가 노래를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곡을 써드리고 밑바탕을 해주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앤도터스에서 지향하는 로스팅은 어떤 로스팅일까요? 영앤도터스는 좀 맑고 깨끗한 커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단맛이 좀 좋으면서도 다채롭고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커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 사용하신 로스터기가 바로 옆에 있는 예. 이제 프로바 P12 로스터기인데 예. 이 사용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로스터님. 프로바 12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P3 제일 신형 모델로 열풍형 로스터이다 보니까 이제 되게 깨끗하고 선명한 산미와 단맛 그런 걸 되게 좀 잘 이끌어주는 머신인 것 같아서 그걸 제일 큰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으로는 다 좋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조금 비싼 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사실 프로바 타면 꼽는 단점이 사고 싶지만 살 수 없는 네. 체프통이 조금 작아요. 네, 그래서 조금 자주 비워줘야 되는. 네. 그걸 로스팅 하다 보면 조금은 이제 뭐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좀 번거로울 수 있는. 예. 또 이제 하우스 블렌드가 4가지로 되게 다양한데 예. 다양한 라인업을 구성한 이유랑 좀 블렌드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처음에는 나탈리라는 이제 미디움 로스트 블렌드만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곳과는 좀 다르게 프루티하면서 좀 주시한 커피를 드리고 싶어서 나탈리만 기획을 했는데 로스터리고 납품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히 조금씩 커피가 다크해지더라고요. 다크한 블렌드를 찾으시는 고객님들도 많고 거래처들도 많아지면서 콜린이라는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콜린이라는 블렌드를 만들었고 콜린이 지금 미디움 다크 로스트거든요. 네. 근데 그 콜린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저희가 커피를 제공해 드리는데 이거보다도 더 다크한 게 필요해 라는 니즈가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브레드라는 블렌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총 미디움, 다크 이렇게 해서 카페인 블렌드는 그렇게 총 3가지고 하나는 이제 디카페인 블렌드 이렇게 총 4가지가 있고 이제 그 블렌드마다 가격도 다르고 지향하는 맛도 다르다 보니까 가급적 모든 블렌드를 다 드셔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디카페인을 제외하고는 3개의 블렌드가 있는 예, 건데 맞습니다. 그 3가지 블렌드 중에 실제로 납품처에는 어떠한 블렌드가 제일 소비가 많으신가요? 네, 맞아요. 지금 저희가 콜린이라는 블렌드가 가격은 중간 가격이거든요. 브레드보다 조금 더 비싼데 저희가 이제 콜린이라는 블렌드가 거의 한 80% 정도 됩니다. 네. 일반적인 납품처라든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네. 아무래도 과일 향이나 주시한 느낌보다는 좀 고소하고 네, 달달한 맞아요. 느낌을 선호하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하지만 이제 콜린 블렌드를 뭐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시중에 유통되는 다크 블렌드보다는 굉장히 주시한 편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브랜드랑 좀 잘 어울리고 고객님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로스팅을 진행할 때 다양한 프로세스도 있고 과정들이 있는데 혹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구간이나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대부분 모든 구간이 다 중요하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영앤도터스 같은 경우는 투입 온도를 제일 좀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투입하는 순간 처음과 끝이 좀 정해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시작점과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해서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드라잉 구간을 다음으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 드라잉 구간을 맞추려면은 또 이게 투입 온도랑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투입 온도가 또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투입 온도를 지금 이 머신 기준으로는 몇 도 정도로 잡고 계시나요? 지금 같은 경우 저희 블렌드가 다양하기는 한데 391렛 온도라고 이제 있는데 1렛 온도 기준으로 390에서 420도까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1렛 온도가 정확히 어떻게? 내부 안에 좀 풀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부 안에 공기가 흐르는 그 온도를 1렛 온도라고 저희가 이제 표기하고 있는데 그 온도를 보고 저희가 투입 온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입 온도도 좀 이렇게 어떤 폭이 작은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폭을 좀 크게 두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랑 좀 연결이 되는데 블렌드에 따라서 저희가 지향하는 맛들이나 끝에 배출 온도가 다르다 보니까 예, 투입 온도에 맞춰서 전체적인 시간을 관리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뭔가 저희가 이 블렌드는 좀 빨리 끝내야겠다. 로스팅 타임을 길게 가져가지 말아야겠다. 그렇다면 좀 높은 온도를 해서 빨리 끝내고. 근데 이 블렌드 같은 경우는 조금 충분히 익혀주고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조금 투입 온도는 조금은 소극적으로 가서 이제 로스팅을 길게 가져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먹어보고 초반이 조금 너무 화력이 약한 것 같아 라고 하면 또 초반에 투입 온도를 또 올린 상태에서 로스팅을 진행하기도 하고, 뭐 아시겠지만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다 보니까 또 계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 일일이 다 기재하면서 로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2023년부터는 이제 쇼룸과 로스팅실을 이제 구분을 하셨는데 예. 사실 많은 로스터분들 아니 로스터리 카페에서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예, 그런 분들을 맞아요. 위한 약간 조언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예, 이거는 정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장점과 단점이 정말 극명합니다. 네, 쉽게 이제 만약에 납품량이나 택배 온라인 이제 주문건이 조금 적은 곳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일을 할 때 바리스타님들도 조금 도와주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분리하다 보면은 일손이 부족하다. 예, 그런 게 일단 단점이고, 나는 앞으로 온라인도 좀 많을 거고 납품량도 지금 좀 많다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분리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사실 카페를 운영하시다 보면은 대표님들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정말 일이 많거든요. 작은 일들이. 그리고 이제 보통 카페가 있는 자리들은 이 상권이 카페에 적합한 상권이다 보니까 로스팅을 하게 되면 민원도 되게 많이 들어오세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는 다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 3년째 로스팅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민원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민원도 적고 이제 일도 효율성이 뛰어나지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양에 따라서는 사실 구분을 하는 예, 게 맞습니다. 더 어느 좋고. 정도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 예, 그 기준에 조금 부합하다면 옮기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일손에 대한 것도 무시는 할 수 없겠네요. 그럼요. 예. 완전히 이제 포장부터 모든 게 다 로스터의 예, 역할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작년 여름까지는 거의 뭐 혼자 하다시피 예, 운영을 했었고, 이렇게 지금 이제 든든한 로스터님 오셔가지고 편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로스팅이 끝나고 나서 중요한 거 이제 퀄리티 예. 컨트롤, 특히 납품처를 위해서도 중요한데 예. 영인 도터스에서는 퀄리티 컨트롤 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매번 커핑 같은 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매장이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매장에서도 QC 컨트롤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바뀐 거는 바뀌었는데 어떻게 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상호작용으로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 커핑을 할 때 주로 어떤 포인트를 보시나요? 포인트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디펙트가 없는 게 제일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디펙트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향미나 단맛이나 그런 게 잘 펼쳐졌는지를 좀 스펙트럼이 넓은지 잘 나왔는지 클린컵이 좀 좋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커핑 하시는 거는 로스팅 직후에 하시나요? 아니면 보통은 좀 디게싱 기간을 두고 진행을 하시나요? 그건 좀 때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날씨 같은 경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하고 나서 바로 커핑을 해볼 경우도 있고요. 이제 만약에 컴플레인 같은 거나 뭐 그런 게 없긴 하지만 만약에 들어온다면은 그럴 때도 이제 같이 깔아서 그 날짜 깔아서 커핑 해보고
이제 어떻게 다른지 그런 걸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뭐 에스프레소나 브루잉으로 따로 퀄리티 컨트롤을 하시는 경우는 그렇죠. 그냥 그것도 커피모드로 항상 하는 거죠. 그것도 에스프레소랑 브루잉으로도 거의 하고, 왜냐면 쇼룸에서 이제 저희가 원두를 계속 같이 쓰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납품으로만 나가는 제품들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저희 매장에서 같이 사용을 하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QC는 그런 식으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궁금한 게 예. 이제 이곳의 물과 또 컨디션과 아, 또 매 그럼요. 쇼룸의 물 예, 컨디션이 예.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때 다르죠. 이제 퀄리티 컨트롤 다들 어려워하시는 게 예. 두 개가 동등한 조건이 아닌 건데 예, 맞아요. 그거에 맞아요. 대한 퀄리티 컨트롤 소통을 예. 어떤 식으로 예, 진행하시나요? 그거 사실 같은 브리타 필터를 쓰고 있어도 여기는 용산이고 쇼룸은 마포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역에 따라 물도 다른데 어쨌거나 그거 자체도 저희가 지금 여기는 3년이고 쇼룸은 6년째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잡고 있는 가이드 안에만 들어오면 이상이 없다. 뭐 커피가 덜 익었다, 혹은 탔다.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직관적인 느끼는 것부터 맛의 발현이 잘 됐는지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디펙트가 그러면 결국엔 제일 중요한 예, 곳이에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납품처에도 사실은 이거는 뭐 납품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데 납품처나 고객님들이나 다 물이 다르잖아요. 네. 머신도 다르고 그라인도 다르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달라지는 조건에서 맛이 너무 다르다라고 하면 커피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심해로 내렸는데 저희 콜링 맛이 저희가 생각하는 맛이 한 100이다 라고 하는데 심해로 내렸는데 30이 나온다 이러면은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커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의 상황에서도 80점 이상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로스터의 또 하나의 과제 중 하나가 항상 생두를 쓰던 것만 쓸 수 없으니까 맞아요. 처음 접하는 생두를 어떤 식으로 좀 설계를 하시나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제일 처음에 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프로세스고요. 프로세스 다음에는 이제 나라 보고 있고요. 나라 다음에 수분 밀도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프로세스를 보는 이유가 이제 내추럴과 워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물성 같은 게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일 크게 먼저 보고 있고요. 나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나라별로 샘플링하는 프로파일들이 어느 정도 다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서 다 돌려보고 그 다음에 또 가이드라인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도 요즘 들어서는 프로세스가 내추럴이어도 되게 워시드 같이 로스팅되는 경우도 있고 워시드도 되게 좀 세미 워시드처럼 로스팅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변수를 보고 그 뒤에 보는 로스팅에 저희가 이제 대입해서 로스팅하는 것 같습니다. 원두의 원재료인 또 생두 또한 되게 중요하잖아요. 좋은 생두를 고르는 기준이나 좀 방법이 있으신가요? 아, 예. 저희는 보통 이제 커핑, 비즈니스 커핑도 많이 다니는 편이고, 다음에 이제 거래하는 거래처들의 샘플들도 많이 받아보는 편이거든요. 또 근데 거래하는 거래처들의 샘플들도 원두로 보통 주시는 경우도 많으신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커핑을 해보고 먹어보면서 체크를 하는데, 보통 보면은 로스팅을 하는 방식 자체에 따라서 또 맛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추구하는 그 맛에 좀 가까운지 그거를 많이 보는 편인데 저희는 어쨌거나 좀 커피가 산미랑 프루티함이 항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커피들을 가급적 이제 고르려고 노력하고 있고 드라이하진 않은지 로스팅 디펙트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게 되게 주시하고 예. 프루티한 커피를 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예. 그럼 에티오피아 커피를 좀 선호하시나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예, 왜냐면 요즘에는 에티오피아 커피라고 해서만 프루티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고정관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최근에 대구에서 이제 코우 커피라는 이제 저희가 브랜딩을 해드린 매장이 있는데 거기서 인도네시아 커피를 먹었었어요. 인도네시아 커피를. 그 뒤에 어디 지역, 어디 농장 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커피 스펠이라는 곳에 생두를 수입하는 커피였거든요. 근데 커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주시하고, 프루티하고 해서 이제 그런 커피를 이제 먹었었는데, 인도네시아라고 해서 뭐 옛날처럼 인도 커피, 케냐 AA,
과테말라, 안티구아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커피의 맛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이 커피를 이 나라는 이런 맛일 거야라고 단정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요. 다양한 커피들이 이제 나라에 따라서 다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커피, 어떤 나라는 어떤 맛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접해보고 먹어보고 경험해보고 아, 이 커피에서 이 농장에서 나는 커피는 이런 맛이구나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어떤 나라의 커피만을 구할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영앤도터스는 조금 플로럴보다는 프루티에 가깝고 좀 주시하면서 영앤도터스를 떠올렸을 때 좀 되게 컬러감이 있고 항상 저희가 직접 또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좋아해 주세요. 고객님들도 그리고 거래처 분들도 그런데 그래서 저희를 떠올렸을 때 어떤 커피가 잘 어울릴까를 저는 상상을 이제 가끔씩 하는 편인데 뭔가 단조롭고 그리고 뭔가 단편적인 커피는 저희랑 어울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고객님들도 저희한테 기대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좀 다채롭고 컬러감 있는 커피들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커피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영앤도터스가 추구하는 커피는 조금 더 이제 컬러감이 있는 커피. 커피가 색깔이 있다라고 하면 네, 그런 커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방금 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로스터로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카페의 브랜드를 하나 이제 그렇죠. 이끄는 분으로서 네, 네. 단순히 이제 커피를 내가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브랜드에 맞는 예, 커피를 맞아요. 찾는 것도 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소비자분들이 생각하고 오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이 무언가 일맥상통했을 때 저는 멋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와, 여기는 커피까지 모든 게 많네. 예. 이 지금 로스터의 바닥도 빨간색으로 한 거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도 사실 평범하지는 않은 거지만 네. 이런 모든 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 영앤도터스가 저 같잖아요. 네. 예, 이게 그 오너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브랜드에 담겨 있어야지 매력이 느낍니다. 생각하거든요. 이제 또 로스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텐데 약간 그런 분들을 위한 조언이 있으실까요? 로스팅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리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라면 같은 경우만 봐도 뭐 유튜브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뭐 아무리 봐도 이제 먹어보지 않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맛있는지 맛없는지 대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맛이 있든 없든 최대한 많이 접하고 마셔보라고 좀 해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어떤 커피를 좋아하고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제서야 좀 길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최대한 많이 접하고 많이 마셔보고 로스팅도 최대한 못하더라도 일단 시도를 해보라고 해보고 싶습니다. 아, 머릿속으로만 하지 말고 네네. 일단 해라. 네네네. 아. 네. 여기 또 하나 또 덧붙이자고 하면 이게 로스팅을 보통 이제 저희가 매체에서 접하려고 하면 사실 막 그래프들이 많이 나오고 네. 뭔가 조금 어렵게 얘기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멸치를 볶는 거랑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멸치를 볶거나 고기를 굽는 것처럼 우리가 고기를 어떤 사람은 안에까지 완벽하게 익혀서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도 난 이런 고기가 맛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커피들 나는 이 정도 맛이 좋아 라고 한다고 생각을 한 게 있다면 그냥 내가 원하는 맛이 나올 때까지 하나하나씩 그냥 로스팅을 해보면서 그 맛을 찾아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렇게 찾으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템들을 많이 사야 되기 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예.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데 예. 이제 영앤도터스도 있겠지만 오늘은 로스터로서 저희가 질문을 예. 드리는 거다 보니까 로스터로서의 앞으로 계획이 궁금합니다. 다양하게 모든 생두들을 좀 접해보고 싶은 좀 욕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접해보고 마셔보고 그런 거를 이제 또 블렌드 했을 때 이제 맛의 조화를 찾는 거를 요즘에 되게 많이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생두들을 찾아가면서 많이 볶아보고 싶습니다. 아, 대표님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회도 혹시 나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던가요? 네. 예. 네. 이번에 KCRC 네, 아마도 이제 티켓팅 노려볼 것 같습니다. 아, 9월에 하는 네네네. 혹시 대표님은 예, 저는 이제 일단 우리 로스터님이 잘 하실 수 있게 서포트를 열심히 할 계획이고요. 저희 이제 영앤도터스의 이제 로스팅
로스터로서는 이제 조금 더 또 새로운 개성 있는 블렌드도 개발을 한번 해보고 싶고, 저희가 나중에도 뭐 이제 로스터 기 자체도 조금 더 큰 걸로 나중에 또 한번 바꿔보고 싶기도 하고, 같은 싱글이라도 영앤도터스만의 로스팅이 누가 먹어도 알 수 있을 그 정도의 수준이 됐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로스터 토크 1부는 이렇게 영앤도터스의 대표님과 로스터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로스터 토크를 3명이 동시에 진행한 적은 처음인데 또 생각보다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예, 즐거웠습니다. 긴장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한결 편해 보이시는. 그래서 저희가 2부에서는 이제 시연 영상이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또 이제 프로바 P12로 진행이 되는 이제 로스팅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비 커피 뉴.